안녕하십니까.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.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. 주식을 하다 보면 참 고민이 많이 생기죠.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대우를 나와서 주식을 하면서부터 참 사람을 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전에는 술도 좋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는데, 그리고 또 직장인이었을 때는 시간만 지나면 월급을 받잖아요. 그죠? 그런 입장이다가 스스로 이제 이런 주식 리딩 방송을 하고 또 키움증권에 있었을 때 이런 수익률 관리 뭐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말도 없었습니다. 거의 20년 됐죠. 이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부분에 이제 뛰어들었고, 그런 가운데에서 주식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시간이 상당히 아깝죠. 그죠? 주말에도 보아야 될,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,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사실 저는 여름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. 제 두 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부분이기도 한데, 그런데 또 이제 가끔, 그죠? 금토일,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, 일요일 쉬는 그 부분이 이제 휴가였죠, 사실은. 그죠? 다른 직장인들보다 증권회사가 먼저 이 토요일을 휴일로 하면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일요일까지 2박 3일이 되니까 그렇게 여행은 몇 번 다녔어도 남들처럼 여름 휴가다, 겨울 휴가다, 이렇게 평일을 가지고 평일을 동반해서 휴가를 다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자, 그렇게 살아왔는데, 그죠? 너무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죠. 고집도 세고,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에 보면 안티도 많죠, 그죠? 그리고 방송국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, 이번에도 MTN에서 어드바이저인가, 개바이저인가, 이렇게 호칭을 바꿨는데, 그것과 관련돼서도, 또 한번 싸울 날이다가 말았습니다.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. 그죠? 하여튼, 잡담이 길었고, 그런 가운데에 이번 시간에는 주요 경제지표 부분들을 좀 쉽게 이해하는 흐름 부분을 한번 가지려고 그래요. 이번 시간에는 초보 투자가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풀어서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, 혹시 주식 경력이 좀 되셔서, 그죠? 알 수 있는 내용, 이런 부분이라면 그냥 스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죠? 주말 시간까지 딱딱하기보다, 제가 좀 딱딱하잖아요. 그죠? 방송을 나가도 교수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그죠? 유머도 없고, 잘 웃지도 않고, 뭐라 그러나요? 그걸 유머로 질문을 했는데, 다큐로 답한다리나요? 뭐라 그러는데, 저는 참 옛날부터 누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기억을 하려고 무지 하는데, 그죠? 2008년 10월 27일 날 리만 브라더스 때 저점이 나온 날 종합주가 지수가 892포인트였다. 그리고 기아차가 우리 회원님들 주였었는데, 그죠? 2012년 5월 2일 날 최고점인 86,800원 요 라인 그날 동시호가에 다 팔았다. 이런 거는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되는데,
그런 유머들은 정말 기억이 안 나고, 그걸 또 기억이 어설프게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. 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, 야,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없게 하냐고. 그죠? 참 젊었을 때는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. 뭐 제가 뭐 술 먹고 뭐 이 식당 가서 뭐 트집 잡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. 이런 뭐 주사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, 조그마한 잘못이 보이는 걸 이렇게 관대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. 네? 어떤 얘기냐면, 뭐 이제 식당이나 술집에서 뭐 이렇게 조금 불합리한, 비상식적인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젊었을 때는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싫어했죠. 그죠? 왜 자꾸 싸우려 드냐고.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누군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. 그러면 제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왜 그걸 하필 당신이 하냐고. 그죠? 그랬었어요. 사담이 길었습니다. 자,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참 그런 지적을 안 하기보다, 아직도 성격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, 그죠? 그런 지적을 할까봐 아예 그쪽을 잘 보지를 않으려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제가 정치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, 이제는 아예 뉴스도 잘 안 봅니다. 그죠? 왜 보면 또 지적을 해야 되니까. 자,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. 다음 주 경제지표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. 자, 요런 내용들 부분, 요건 이제 하나투자증권 자료인데,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. 그죠?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매매하는 종목, 의무 보유 해제, 그죠? J 콘텐트리, 뭐 BBC, 알체라, 의무 보유 해제, 그죠? 의무 보유 해제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? 그 주식을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죠. 그죠? 그리고 해성옵틱스 유상증자, 그죠? 유상증자를 상장하니까 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부분. 자, 이제 그 다음,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소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면 중요한 거죠. 그죠?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뉴스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중요한 뉴스인 거예요.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. 자, 그리고 매월 이제 이제 발표되는 이 3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동향. 제가 1월 달에 수출 동향 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거 있죠? 그죠? 종목들 보고. 그죠? 어떤 섹터가 수출 흐름을 증가율이 크냐. 그죠?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섹터 부분 내에서 대장인 종목과 또 연관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아이디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출입과 관련된 지표, 이 부분이 나오는 거 눈여겨보셔야죠. 자,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네요. 그죠? 해성산업, 뭐, JSND, 유상증자, 이 상장이나 권리 확정이 있고, 뭐, 롯데케미칼이나, 기아차가 이제 월요일 날 주주총회를 하고, 그죠? 그리고 화요일 날 LG 디스플레이나 현대제철, 뭐 이런 쪽이 주주총회를 하고, 근데 이제 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이제, 회사의
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. 그죠? 자, 이제 그 다음 이제 수요일에는 대한항공 유상증자 상장 뭐 이런 부분들. 이렇게 이제 유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이 상장하는 타이밍에는 바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물량들이 어떻게 나오는지, 매도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. 그죠? 그 다음 이제 현대차, 현대모비스, 현대글로비스, LG전자, 네이버 이쪽에 주주총회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파월 앨런 상원 앨런이 이제 이 상원위원회 증언이 있죠. 그죠? 파월 연준의장하고 앨런 재무장관하고 증언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금리나 물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뉴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, 그죠? 자, 이제 그 다음 이제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과 자본재 수지라든지 그리고 뭐 유럽과 일본의 PMI 제조업 지수 그리고 또 25일 목요일에는 LG화학, NC소프트 뭐 이런 주총이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구글, 트위터 이쪽 테크 기업들이 의회 증언이 있는 날이 또 목요일이고 금요일도 또 이 보시는 것처럼 주주총회가 많네요. 그죠?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 이런 내용들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을 부렸고 또 그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별 볼 일 없이 끝나고 난타전으로 끝난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고 또 거기에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었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연준 위원들의 이 이야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점도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연준 위원은 소폭 증가했습니다. 이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 18명 중에 11명이 2022년에서 2023년 중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. 지금 2021년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2022년,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. 즉 그런 위원들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고. 자,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금리와 관련된 이 차트인데 이미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. 자,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. 그죠? 여기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2년짜리가 조금 진한 녹색 부분인데, 그죠?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나 2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거의 뭐 이 어디에요? 2008년 그죠? 요 라인 2%대까지 다 지금 회복한 부분이죠. 그죠? 그 정도로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뭐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된 이야기를 FOMC에서 했을 정도니까 그게 당연한 거겠죠. 자,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FOMC 회의는 그래도 뭐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다가섰고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 불확실성 해소의 관점으로도 봐야 되고 그리고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. 우리가 이제 이전에 파월에게서 들은 평균 물가 목표제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처럼 당분간은 정책적 입장 흐름 부분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 받은 부분입니다.
자,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자, 요 이제 이 회색 부분이 MSCI 신흥국 IT 지수입니다. 그죠? 20년서부터 2021년 초까지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?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은 2020년부터 지금껏 계속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. 낸드 플래시 가격. 좀 디램 가격. 그죠? 이게 디램 가격인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낸드 가격은 이제 조금 상승하려고 이제 하는 그 흐름인데 요 그래프를 잘 보면 이렇게 그 IT 지수가 요 가격 이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 이전에 먼저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죠. 그죠? 이런 실물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IT 지수가 내려왔고 요것들이 반등해서 올라오는 타이밍에 그 전에 이미 IT 지수는 올라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라인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나가는 흐름들이라면 요 상승 속도가 그죠? 지금 이 디램 가격은 이미 2019년 4월 수준을 넘어서서 그죠? 호황기였었던 2017, 18년도의 부분으로 지금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반도체 쪽 라인 부분에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좋긴 한데, 그죠? 이렇게 IT 지수를 끌고 올라갈 때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. 그죠? 그래서 삼성전자가 96,800원 1월 22일 날 고점을 찍은 부분이 이 가격 부분을 일정 정도 반영을 먼저 했기 때문에. 그죠? 그러려면 이제 이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더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면 이제 주종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, 그죠? 그런 이제 가격의 상승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, 그런 가운데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, 그 속에서 미국이 중국의 이 밸류체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자국으로 또 동맹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공급망 체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로케이션이나 리쇼링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하여튼 오늘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금리, 환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이전에도 이게 자세하게 올려드렸었어요. 그죠? 내용들을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나름대로 유가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변곡점일 가능성 100% 다 맞지는 않죠. 그죠? 제가 환율 전문가도 아니고 유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제 그런 시황, 예상, 예측 이런 부분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맞네 라고 인정하실 겁니다. 그죠? 그렇지 않다면 유튜브를 보실 필요도 없잖아요. 그죠? 하여튼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근거들은 여러 가지 사안 그냥 단순히 이 차트가 마디가 완성됐으니까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 마디를 완성한 때의 뉴스들 뉴스 플로우들, 그죠?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군사적인 부분이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시황이다라고 보고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도 AS를 받지 못하면 그죠? 쉽지가 않아요.
그죠? 왜 쉽지가 않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변수가 놓여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다라고 어떤 섹터를 이야기를 해도 그 섹터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오는 경우, 그런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변화에. 그죠? 그래서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러나 쉽게 예측하지 못한다 해서 예측을 하지 않으려 하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. 그죠? 자,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3월 22일 날 한국전력 2분기 전기 요금 발표가 있죠. 그죠? 이 전기 요금. 저는 이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그리고 이제 여름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타이밍 부분에서는 전기요금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닐 수도 있지만,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3월 24일 제 생일날 도착하네요. 그죠? 이 백신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런 말도 탈도 많죠. 그래서 저는 그거 맞고 싶지 않은데 화이자 건 몰라도 여튼 3월 24일 날 도착을 하고 또 바이든 첫 공식 기자회견 3월 25일이네요. 그죠?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또 나름대로 SOC 투자라든지 그죠? 여러 가지 그가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발표할 어떤 거를 발표할지 기본적인 방향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. 어디서 알고 있습니까?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전에 누구예요? 바이든이 되면 어딨나요? 꽤 오래 찾아봐야 되나? 바이든 당선 확정 시 정책 변화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부분, 그죠?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카페에 그냥 다 보실 수 있으니까, 그죠? 그런 내용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올려놔도 우리 회원님도 잘 안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, 뉴스 기사, 이런 부분들을 주식시장과 연관되는 걸 그 무수히 많은 기사 부분 중에서 또 리포트 자료 중에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뉴스다. 또 이런 관점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올려드리는데도 회원님들도 안 보시고, 그죠?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냥 종목이나 얘기해줘. 그죠?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.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종목을 바라보기 이전에 시장의 전체 흐름, 그리고 그 섹터의 움직임, 그 속에서 종목 찾는 건 두 번째입니다. 그죠? 그냥 딸랑 종목을 알려주는 건, 그죠?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생선 한 마리 던져주는 거죠. 언제까지 던져주는 생선 한 마리만 받아 드실 겁니까? 그죠? 낚시를 하든 그물을 치든 그죠? 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관점에서 자꾸 내가 어떤 종목, 그 종목이 어떻다 종목 어떠 하면 뭐예요? 크다란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, 그죠?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토요일 시간이어서 잡담도 많았고, 그죠?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고, 제가 좀 유머스럽게 하겠다고 그래도 사설을 많이 넣었는데 또 딱딱했을 겁니다. 여하튼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기수였습니다.